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하루 쉬어갔습니다. 밤사이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반도체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하기 때문에 풍향계라고도 불립니다. 장 마감 후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적자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고요. 매출은 전년 1분기보다 16% 정도 늘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하고 있음을 좀 짐작해 할 수 있는 소식이었고요. 마이크론은 정규 거래 때 4.2% 정도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4.8% 이상 상승하면서 이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오늘 나온 소식이죠.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서 오는 26일 국무회의 때 의결될 예정입니다. 기다렸던 소식인 만큼 오늘 장중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0.68% 하락하면서 2,5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11시 부근에서 낙폭을 좀 키워갔다가 조금은 만회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8% 하락하면서 859선, 860선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처럼 11시 부근에 큰 폭으로 한번 좀 떨어졌다가 지금은 소폭 만회하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 톡방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반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고요. 양시장 모두 11시 부근에 좀 낙폭을 키워가다가 지금은 좀 만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제 상당 부분 크게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사실상의 타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정부 이제 발표가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좀 약간 쉬어가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악재에 대한 어떤 추세 이탈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격 조정의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의미는 없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비록 오늘은 좀 하락을 좀 했지만은 차트상으로 보면은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시장 코스피 이제 차트의 모습을 이제 보시고 계시는데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전고점 현재 돌파를 하려다가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견조한 행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5일선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어제도 이격이 약간 높아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돼서 좀 약세가 보이는데 만약에 좀 현재 좀 조정이 만약 있다 할지라도 중간에 이제 조정의 어떤 지선인 11선 이제 지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약세는 특별한 어떤 추세 이탈이나 좀 본격 조정이 아닌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현재 주초에 대한 상승이 되면은 보통 목요일, 금요일 날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꺾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약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내일 이후로 좀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서 다음 주에 마지막 연휴 현재 내년을 앞두고 또 매수세가 집중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조금 현재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많지만은 내일 종가상으로는 좀 올라서 다음 주가 시작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고 차분히 좀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뉴욕 증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어제장에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조금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만 좀 크게 밀리고 있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차분히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아기 상어를 만든 더 핑크퐁 컴퍼니가 IPO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출판사는 더 핑크퐁 컴퍼니의 투자사이자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C사이트입니다. 의류에 상표를 부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코스닥에 상장한 첫날입니다. 상장 첫날 가격 제한폭까지 뛰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동입니다.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오늘은 포스코와 제철소 내에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수 환경 임무 수행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핫상한가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베스트 종목도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대동입니다. 대동 꼽아주셨군요. 농슬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앞서서는 제가 포스코와의 그 공급 계약 소식을 짚어봤는데 추가적으로 보니까 튀르키예와의 수출 소식도 있더라고요. 호재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 예. 얼마나 힘을 좀 받아갈까요? 예, 레포트를 보면은 대동으로 대동 단계를 하자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대동 같은 경우는 농기계, 트랙터, 이항기, 콤바인 뭐 이런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특히 현재 국내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1등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TYM이라고 좀 해서 이런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은 현재 대동하고 TYM이 해외 수출 호조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중대형 트랙터만 강세를 보이지만 중소형 트랙터 시장에서는 현재 틈새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좀 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특별한 어떤 외생 변수가 적은 어떤 그 농기계 쪽에서 농기계 같은 경우는 들판에서 어떤 그 농작을 운영을 좀 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많이 없습니다. 자율주행 3만 돼서도 웬만한 모든 것들은 다 완벽하게 커버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율주행이 상용화 좀 되고 있고요.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유럽 현재 터키죠. 튀르키예의 어떤 중심점으로 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쪽에 대한 어떤 허브 또 구심점 역할도 좀 해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다른 재료는 제주의 어떤 그 농장을 현재 스마트팜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또 휴양 쪽으로 한다든가 복합 어떤 부분들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서 자율주행하고 로봇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특수 목적 어떤 작업용 로봇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호재가 좀 있어서 이제 대동이 현재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는데 오랜 동안 기간 조정 이중 바닥을 보이고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 이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만약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냉난점에
만약에 이제 조정이 오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후발주인 TYM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 대동입니다. 아마 농슬라로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좀 호재가 들려오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기간 조정 그리고 가격 조정까지 거친 것을 다 확인한 후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 말씀처럼 대동 단결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마무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거고요.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노믹트리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난주에 방광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기를 실험할 수 있는 임상 참여자들을 완료했다. 모집을 다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장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어디 있을까요? 최근 그 코로나가 돌면서 진단 키트가 대세로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바이러스 검출이죠. 근데 이게 어떤 그 하나의 유행이 사그라들고 나서 새롭게 떠오른 부분들이 이제 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현재 새로운 트렌드로 형성이 됐고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암 예방, 암을 조기 예방을 좀 찾아내서 요거를 현재 암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암 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것이 핵심 골자인데 이러한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라주는 부분들이 그 조기 진단 키트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암 진단 키트 부분, 그 코로나 키트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상 유전자 어떤 그 검출 기술이 필요해 보이죠. 근데 암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어떤 유전자 분석 기술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요거에 대한 기술을 현재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지노믹트리가 되겠습니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위암부터 간암까지 6대 암에 대한 어떤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한 특허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특허만 해서 무려 이제 100여 개 정도로 좀 가지고 있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임상 실험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대장암 쪽에서는 상당 부분 이제 그 임상에 대한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 가장 먼저 상용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분야가 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노믹트리가 저점에서 이제 8,000원대에서 무려 이제 3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약간 올라와서 그 다음에 한번 크게 슈팅이 좀 일어났죠.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이는 이 냉단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고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적으로 좀 보이고 또 오늘 이제 고개를 좀 들었던 그런 부분인데 바이오드 순환매가 최근에 이제 참생법 개정 보건복지부를 현재 이 회의를 좀 심의를 좀 통과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회의 부분하고 이제 법안 심사,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까지 물론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은 이쪽 관련된 부분에 어떤 순환매까지 좀 돌아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는 장중 11% 정도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정이 오는 시점이 대략적으로 좀 찾아오면은 한 7, 8% 정도만 조정이 온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후장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지노믹트리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6대 암에 대한 진단 키트에 있어서 특허를 좀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또 임상을 하고 나서 실제 상용화까지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다만 성장성 부분을 보자면 투자의 매력도는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정리해 보았으니까 이번에 두 번째 인기주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LS 네트워크스입니다. 네, LS 네트워크스 오늘 두 번째 인기주 종목입니다.
특별한 최근 이슈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LS 머티리얼즈가 너무 잘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받아가는 자리라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예, 자 LS 그룹 자체가 LS 현재 머티리얼즈 부분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이제 시세가 많이 낮기 때문에 LS 그룹의 어떤 그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LS 전선 아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순환매로 가장 아직 오르지 않는 LS 네트워크스로 또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현재 무역 종합 상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현재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전에 이제 잘 익히 알고 있는 물론 이제 MZ 세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스펙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계속해서 협업해서 지금 국내 유통을 좀 하고 있는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브랜드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현재 유통업도 수출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밸류션 차원에서 저평가됐던 요인들이 좀 있고 또 LS에 대한 뭐 새로운 신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은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수혜가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매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한번 그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던 뭐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절반 이하까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 됐다가 이제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됐지만은 절반에서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고 충분히 고점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적정 어떤 가격대 영역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강하게 좀 시세가 18%까지 갔다가 오늘은 뭐 7%인데 지금 가격선에서는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LX에 대한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자회사 부분들이 워낙 잘 나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쪽도 또 순환매가 들어와 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는 부담이 없다. 5장에 한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LS 네트워크스 꼽아주셨습니다. LS 그룹이 전반적으로 힘을 좀 받아가고 있고 특히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3% 정도 밀리지만 그동안 워낙 너무 잘 갔었기 때문에 반대로 좀 소외받았던 LS 네트워크스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지금 가격선도 부담은 없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네이버, 카카오, AI 전략입니다. 흔히 우리가 네카오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더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 내세우고 있는 AI 모델은 일단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카카오는 코GPT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나은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러한 결과를 좀 불러온 건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애플은 약간은 서서히 약간 잊혀진 어떤 흐름들인데 아마도 스마트폰의 어떤 이슈가 10년 동안 진행이 됐고 또 시총 1위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함께 좀 치고 챗 GPT 열풍이 워낙 거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만간 역전이 좀 되리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내 빅테크 기업의 대표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어떤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하나의 시세 흐름들이 분명하게 보일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먼저 리뷰를 좀 해보면은 빅테크의 어떤 기업의 또 부침들이 상당히 좀 심했던 부분인데 잠깐 며칠 전에도 다뤘었는데 2000년대 인터넷 어떤 부분의 또 검색 엔진 을 보면은 국내적으로는 네이버를 비롯해서 엠파스, 다음, 파란, 드림이죠. 한미르 이런 프리첼, 오래 쓰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요. 또 외국에서는 현재 라이코스, 야후, 구글 이런 많은 현재 검색 엔진이 떴습니다. 알타비스타 이런 것들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도태되고 1등 기업만이 승자 독실의 어떤 큰 시세를 보여줬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일하게 구글이 독주를 하면서 나머지 걸 거의 현재 시장을 고루고루 나눠가는 것들이 아니라 온라인의 속성은 승자가 거의 독식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의 시대가 이제 펼쳐졌던 부분들이 존재를 좀 했죠. 초창기에. 그래서 인터넷을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구글이 있었고 야후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좀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구글이 모든 인터넷 어떤 검색 시장을 다 독식을 했지만은 유일하게 독식하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딱 세 나라가 있는데 현재 러시아, 중국, 한국입니다. 물론 일본도 있지만 일본 야후 재팬이기 때문에 국내 것은 아닙니다. 이걸 두고서 여러 가지 어떤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죠. 러시아하고 중국은 이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념이 같은 한국은 왜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많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막아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검색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수많은 검색 엔진을 어떤 무리치고 독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지식인이라는 어떤 그런 묻고 답하는 것들이 가장 강력했었고 그것 때문에 네이버가 현재 1,800원 2002년에 상장이 돼서 1,800원짜리가 18,000원, 10배를 넘어서 18,000원이 18배를 넘어서 정확하게 100배의 시세가 났던 그런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가 형성이 됐을 때 승자 독식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2010년도에 모바일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가장 발맞춰서 현재 이 카카오가 부분들이 시장을 좀 장악하게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다음하고 합병이 됐던 부분인데 검색 엔진 시장에서 2등에서 거의 빛을 발하지 못한 다음이 이락 카카오와 합병이 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냈던 그런 흐름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이런 부분인데 그 틱톡의 어떤 그 아성에 약간 계속해서 밀려주고 있죠. 새로운 트렌드에 밀리면은 이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카카오가 다음이 이제 합병이 되면서 현재 굉장히 큰 시세가 났던 물론 우회 상장이나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시세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카카오 다음 합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2014년에 카카오 다음 합병을 하고 나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쌍바닥을 찍지만은 2016년, 17년 현재 4차 산업 코드가 어떤 그 진행이 되면서 바람이 불다가 글로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타올라서 굉장히 크게 나중에 시세가 났지만은 17,000원에서 17만 원까지 무려 10배 이상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은 그 성장 동력이 다 꼬꾸라지는 부분들 아시다시피 빈검 때문에 남았죠. 이제 자회사들을 계속해서 상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부분까지 함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걸로 좀 생각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의 트렌드 이슈를 잡아가는 지금도 AI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쪽으로 바뀌었을 때 새로운 트렌드의 승자 독식이 될 만한 기업들이 되면은 분명히 템버거의 역사가 될 것이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 빅테크 기업은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거의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찾아왔죠. AI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좀 하고 과연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AI 시대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또 그 가능성 뭐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까지는 네이버 카카오가 메신저 포탈, SNS, 뭐 지도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양분을 좀 해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그렇지만은 네이버는 검색 시장, 그다음에 카카오는 SNS 쪽에서 거의 강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쪽으로 확산이 되더라도 네이버는 검색, 그다음에 카카오는 현재 그 SNS를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현재 영업 전략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PC 접속자 환경이 계속해서 AI가 확산이 되기 전부터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네이버는 뉴스만 검색을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치려고 하면은 광고가 제일 먼저 뜨는 부분이 좀 있죠. 원하는 것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검색 시장도 굉장히 좀 장악을 좀 당하려는 부분. 그다음에 요즘은 거의 유튜브로 궁금한 걸 또 해결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앞서서 구글이 현재 인공지능도 있어서 또 현재 검색에 있어서 장악하지 못한 딱 하나의 이유는 한글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독창성 이것 때문에 거의 해자를 파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국어 기반으로 해서 놀이터에 놀러 가고 싶다 하면은 토큰을 하게 되면은 3개에서 10개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챗 GPT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이걸 어떻게 되냐면은 영어로 번역을 좀 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어를 받아들일 때 한국어 기반을 했을 때는 3개에서 10개 토큰인데 현재 이걸 영어로 번역해 가면은 몇 개 토큰을 인식하냐면은 30개 토큰으로 인식합니다. 벌써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말은 조립형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가장 강력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엔진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학습 자체가 1600배 챗 GPT보다 앞서기 때문에 AI 쪽의 검색 시장에서는 거의 탄탄한 어떤 부분들,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조적인 특징하고 학습 데이터량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넘사벽 수준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 엔진 부분들은 하이퍼 클로바 X가 좀 되겠죠. 그다음에 카카오는 코 GPT가 있는데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는 얼마 전에 이제 공개가 좀 됐고 또 계속해서 검색 어떤 엔진까지도 장착이 됐고 또 자동 글쓰기 블로그 글쓰기 기능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인공지능 장착에 대해서 검색 어떤 부분, 현재 계속해서 이런 운영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 계속해서 좀 중심이 좀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B2B 시장입니다. 가장 큰 핵심이 카카오는 현재 SNS가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B2C 중심으로
부분들 거의 SNS를 인공지능 활성화돼서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거의 올인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더라도 거기서 특별한 어떤 변수는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이버는 현재 네이버의 파라미터가 이제 현재 2,040억 개. 근데 카카오 파라미터는 60억 개. 뭐 이런 부분인데 파라미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좋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 모델하고 비추어 봤을 때도 카카오는 300억 개 정도 되고 네이버는 2,400억 개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뭐 챗 GPT-3하고 봤을 때도 하이퍼클로바 X가 결코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네이버 쪽으로 거의 이제 집중하시는 게 낫고 관련된 종목군도 이쪽에 하시는 게 낫습니다. 최근에 네이버 어떤 그 컨퍼런스 단에서 발표를 좀 했죠. 그런 부분인데 5년 동안 1조 투자, 영업수익의 22%를 거의 올인을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내용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내용에 어떤 보면은 개인화된 서비스, 개인 서비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개인 어떤 검색도 해야 되고 또 블로그 글쓰기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하기 위한 각종 어떤 장치도 당연히 있죠. 근데 여기를 떠나서 B2B 시장, 다시 말해서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벌 X라는 검색 엔진인데 그 검색 엔진을 이용하고 데이터는 기업에 있으니 데이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쓰는 이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기업에 맞게끔 현재 하이퍼클로벌 X 엔진을 납품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 이제 운영 어떤 소프트웨어 장치를 어디에서 하느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모든 걸 운영하고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클라우드 사업이 좀 해당이 되죠. 구독 매월 얼마씩 내라.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우리한테 전송한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 데이터에서 보관을 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해외의 어떤 그 현재 영업 어떤 그런 것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대행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잘 짚어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퍼클로바 X의 상품 서비스 계획들이 하나 둘씩 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다 오픈하는 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작업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네이버의 행보를 잘 지켜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바 X의 핵심 전략은 무조건 B2B다. 개인 글쓰기 검색 있지만은 기업에게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AI 엔진을 장착을 하게 해서 구독하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클로바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 AI 개발 도구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핵심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클라우드 관련된 서비스 부분인데 여기 이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 어떤 클라우드 시장에는 외국계 아마존 웹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3위의 입장인데 그만큼 클라우드 사업을 네이버에서는 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체 빅테크 기업이 모두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모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다 장착하게 하고 클라우드를 모두 서비스하게 하고 구독 서비스를 받는 그런 흐름으로 모든 것이 산업이 재편이기 때문에 핵심 아젠다는 무조건 클라우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들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도 아직 뭐 개발 중이지만은 성능이 약간 더딥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해외 엔진을 GPT 부분들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많이 좀 더딘 부분들이 좀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로 네이버, 카카오 비교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챗GPT가 세상에 나온 지 1년 정도가 좀 지났는데요. 해외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국내 시장의 발전이 조금은 더 미미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AI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검색 쪽으로, 그리고 카카오는 SNS 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사업을 설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말씀해 주셨다시피 클라우드 쪽을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네이버가 카카오를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년이 되고 또 내후년이 됐을 때는 카카오가 다시 한번 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주제 마무리해 보고요. 관련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지난 종목부터 체크를 좀 해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1월 1일에 소개해드렸던 세종공업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차 수요도 또 경기도 좀 회복 사이클을 타게 될 텐데요. 또 거기다가 현대차, 기아도 최근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훈풍을 좀 불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쪽에 그 부분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2차 전지 쪽에 이제 배터리 팩 부분들은 새롭게 떠오르기 때문에 아직 누가 하청을 맡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분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세종공업이 바로 이쪽에 어떤 이 엔진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돼서 배기 시스템 이쪽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려 차원에서 이쪽에 이제 배터리 팩 공식 지정사를 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 팩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의 어떤 차원에서 제가 배터리 팩 지정사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권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제 바닥권에 해당이 돼서 오랜 동안 행보를 좀 장이 좋아도 그동안 행보를 못했 시세가 전혀 안 났었는데 오늘 아침 크게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금 6%까지 떴다가 오늘 4%인데 실제 지금 이 가격선에서는 새롭게 이제 신규로 접근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AS를 좀 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된 후속적인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려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AS 차원에서 지금 세종공업 함께 좀 살펴봤고요. 배터리 팩 부분 관련해서 신사업을 또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또한 매력도가 좀 높아 보이고요. 11월 1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26% 넘는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슈 포커스 관련해서 수혜주들도 차례로 만나볼 거고요.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오브젠입니다. 네, 3위는 오브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케팅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업체고요. 3분기 실적을 보면 사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6%나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왜 동메달로 또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 쪽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강화를 했을 때는 현재 수혜주로 좀 떠올릴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검색에서 떠오르는 키워드 그거 가지고 해당 업체에 광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마케팅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또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인 회사인 오브젠이 수혜로 좀 떠올라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브젠 같은 경우는 현재 화면상에 이제 보시다시피 고객 데이터 수집, 분석
이런 부분의 마케팅 전 과정에 대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완벽하게 자동화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마케팅 플러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마테크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가장 AI 기술 접목해서 특화되게 고객의 모든 데이터 어떤 부분들을 AI 쪽 분석 툴을 만든 회사 쪽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브젠이 특화된 부분들은 데이터 그다음에 마케팅을 결합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고객에 대한 뭐 신용 데이터라든가 검색 쇼핑 데이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제공을 좀 하기 때문에 네이버 쪽하고 굉장히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대 사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브젠이 당연히 현재 지금의 매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앞으로 AI가 활성화됐을 때는 검색 플러스 현재 스마트 스토어 사업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장착이 좀 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 오브젠의 다양한 산업 내 레퍼런스 기업이 좀 활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력 검증이 됐고 네이버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검증이 됐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황이 좀 회복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브젠의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현재 신규 상장 이후로는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단으로 빠져서 4분의 1 토막, 현재 2만 원까지 갔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급락해서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기 때문에 최근에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져 나와주는 흐름이 있으면은 한번 튀어줄 확률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약간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등이 연초에 좀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메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현재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매출이 좀 저조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함께 하면서 같이 커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네, 2위는 바이브 컴퍼니 꼽아주셨고요. AI 빅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은메달로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예, 바이브 컴퍼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빅데이터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화면상에 현재 잠시만요. 화면상의 이제 내용을 잠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체 이 업체의 이 업체가 다음 소프트로 일단 출발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현재 출발 내용이 그 다음에서 사내 벤처에서 출발해 있습니다. 바이브라는 업체로 지금은 사명 변경이 됐는데 여러 가지 다음 포탈에서 할 수 있는 검색 엔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적 노하우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독립을 좀 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대한 모든 솔루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활용한 검색 엔진, 바이브 서치를 이번에 좀 개발을 좀 했고요. 또 AI를 그러니까 단순한 검색 키워드가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 검색을 뽑아주는 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각광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거에 대한 B2B 사업도 활성화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현재 생성형 AI 쪽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 챗봇 이번에 이제 출시가 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바이브 컴퍼니가
새롭게 좀 어떤 뉴페이스로 또 떠올라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대형 챗봇, 그다음에 생성형 AI 쪽 뭐 이런 부분들이 때도 다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솔트룩스나 마음 AI 같은 뭐 그런 밸류의 어떤 종목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빅데이터를 현재 요거를 분석할 수 있는 툴 이런 그 썸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현재 대기업에 또 국내 국지 기업에 납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 솔루션 AI 솔보라는 약간 빅데이터 도구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대기업에 납품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바이브라는 종목군도 한 차례 이제 크게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연초에 그러다가 지루하게 하락을 하고 또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왔던 거래량들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그 성장 동력 엔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연초에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은메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다음 사내벤처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AI 검색 엔진을 내놓았고 또 생성형 AI 그리고 대화형 챗봇까지 출시하는 모멘텀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위 금메달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네, 워낙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이유 때문에 금메달로 선정해 주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한글과 컴퓨터는 뭐 잘 아시는 한컴 오피스 그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폴라리스 오피스가 현재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이 되는 그런 웹 오피스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챗 GPT를 장착을 하고 하이퍼 클로바 엑셀을 장착을 해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한다고 했죠. 한글과 컴퓨터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구독형 서비스인 한컴 독스 부분들의 어떤 그 서비스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기업의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물론 한글과 컴퓨터 부분들이 그 현재 주력 회사하고 모회사 한컴 위드 다 자회사가 현재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과 컴퓨터가 중간 지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최근에 알다시피 AI 쪽하고 결합이 돼서 새로운 어떤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성장 동력이 좀 있다는 것이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한글과 컴퓨터의 어떤 중심 AI 솔루션이 장착이 돼서 기본 전자문서 AI 서비스 부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한컴 자체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AI 전략을 세워서 또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이 부분들을 가장 두 번째 사업으로 좀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사업 다각화를 해서 우주 항공 쪽도 좀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도 현재 클라우드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쪽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순차적으로 보면은 AI 기업으로 얼라이언스 기업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는 메타버스 쪽 그다음에 문서 창작 NFT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관련된 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컴 MDS라는 회사를 좀 매각을 좀 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쪽 관련된 부분의 기업들의 M&A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는 좀 짱짱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계속해서 오른 동안 박스권 행보를 약간 보여주다가 이번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버텨주다가 이슈가 나오면은 성장 스토리가 한번 생겨난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 살펴봤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였고요. 워낙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합니다만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우주항공 쪽 더 나아가서는 문서 창작이나 NFT까지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세가 돌았을 때 테마가 형성됐을 때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네이버, 카카오의 AI 전략 살펴봤고요. AI가 합쳐진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 특성상 네이버는 검색으로, 카카오는 SNS 쪽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 전략을 짜 나갈 것이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2차 전지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 장 베스트 종목은 대동입니다. 공급 계약 모멘텀으로 오늘 큰 폭으로 상승했으니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